텅 빈 캔버스처럼 서지우의 삶은 잿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한때는 찬란한 색채로 가득 찰 것이라 믿었던 미래였다. 32살의 건축가. 그 이름 앞에는 유능했던이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서울의 마천루 사이 그녀의 오피스텔 창밖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도시의 풍경을 담고 있었지만 지우의 눈에는 그저 무채색의 소음일 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마감 독촉 메시지가 깜빡이는 모니터와 식어버린 커피잔, 그리고 며칠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한 설계 도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선들은 더 이상 어떤 영감도 열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서 팀장, 다음 주까지 최종안 넘겨야 하는 거 알지? 이번엔 정말 문제 없어야 해. 부장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심했고 그 무심함이 지우의 가슴을 쳤다. 문제 없어야 한다. 그 말은 몇 년 전의 악몽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다. 야심차게 참여했던 대형 공공건축 프로젝트. 그러나 예상치 못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고 모든 책임은 실무자였던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언론의 질타, 그리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었다. 그 사건 이후 지우는 빛나던 건축가의 길을 스스로 접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창조할 용기도 열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하는 일은 과거의 영광을 겨우 유지시켜주는 안정적이지만 영혼 없는 반복 작업일 뿐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로젝트 실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랑하는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지우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 없었다는 편이 맞을 것이다. 슬픔이라는 감정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후로 지우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소한으로 줄였고 퇴근 후에는 텅 빈 집에 돌아와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가끔씩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과 숨 막히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무심하게 넘겨버렸다.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이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사무실에는 지우 혼자 남아 있었다.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을씨년스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격렬한 통증이 가슴을 꿰뚫었다. 신음과 함께 지우는 책상 위로 쓰러졌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눈앞이 흐려졌다. 이러다 죽는 건가? 공포감이 엄습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붙잡으려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지우의 세상은 암전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한 고통은 사라지고 기묘한 평온함이 지우를 감쌌다. 눈을 떠보니 자신이 공중에 떠 있었다. 그리고 저 아래 책상 위에 엎드려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당혹감과 혼란스러움도 잠시,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그때 등 뒤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 한 분이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다. 아가야,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 가슴 속에 꺼지지 않은 슬픔이 너무 오래도록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 그것이 네 창조의 샘을 받고 생명의 빛을 가리고 있었단다. 할머니의 말은 마치 오랜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처럼 지우의 마음에 와닿았다. 동생을 잃은 슬픔, 프로젝트 실패의 좌절감,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연민까지. 그 모든 감정들이 응어리져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이끌었다. 나를 따라오렴. 네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단다. 그들이 발을 내딛자 주변 풍경이 순식간에 변했다. 끝없이 펼쳐진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이어지는 듯한 긴 통로가 나타났다. 지우는 두려움 없이 할머니를 따라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터널의 끝에는 눈부시게 밝은 빛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 빛은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자애로우며 모든 것을 포용한 듯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빛 속으로 완전히 들어서자 지우는 자신의 삶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어린 시절 건축가의 꿈을 키우며 밤새도록 스케치북에 설계를 그리던 소녀 지우. 대학 시절 친구들과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미래를 설계하던 청년 지우. 그리고 좌절과 슬픔 속에 자신을 가두고 점점 빛을 잃어가던 최근의 지우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면들을 바라보는 지우의 마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과거에는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찼던 기억들이 이제는 연민과 이해의 시선으로 다가왔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관조하듯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남동생과의 마지막 기억이 떠올랐을 때 지우는 더 이상 가슴을 치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동생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동생의 밝은 미소,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슬픔은 더 이상 그녀를 잠식하는 어둠이 아니었다. 오히려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하는 투명한 창과 같았다. 프로젝트 실패의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이었다.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교훈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떠올랐다. 보렴, 아가야, 너는 네가 겪었던 고통이나 실수가 아니란다. 어느새 다가온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아니, 할머니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빛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성별도 나이도 가늠할 수 없는 자애로운 음성이었다. 너의 본질은 사랑이고 창조의 에너지 그 자체란다. 네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은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너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어.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지우의 온 존재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내 고통이 아니다. 나는 내 실수가 아니다. 그 단순한 진리가 거대한 해방감으로 다가왔다. 오랫동안 그녀를 모담하던 죄책감과 자기 비난의 사슬이 끊어지는 듯했다. 이어서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건축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높은 빌딩을 짓고 화려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만이 건축의 전부가 아니었다. 건축은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고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때로는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치유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창조의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직업적인 성공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었다. 그때 주변을 감싸고 있던 안내하는 빛이 더욱 강렬해지며 하나의 거대한 근원의 빛으로 확장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우주 전체가 그 빛 안에 담겨 있는 듯했다. 지우는 저항 없이 그 빛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었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감도 희미해졌다. 오직 순수한 의식, 무한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평화만이 존재했다. 모든 것과 하나 된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경이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195, Total Characters 7,997. 그 광대한 빛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꺼지지 않은 슬픔의 응어리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차가운 얼음이 따뜻한 햇볕에 스르르 녹아 없어지듯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정화되는 듯했다. 동생을 향한 죄책감,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수치심,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미움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따뜻한 수용만이 남았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은 듯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그곳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했다. 영원과도 같은 순간 혹은 찰나와도 같은 시간 속에서 지우는 완전한 평화와 지복감을 누렸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했다. 그러다 문득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근원의 빛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지였다. 내게는 아직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내가 가진 창조의 힘으로 너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영혼의 위안을 주는 공간을 만들 거라.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권유였고 따뜻한 격려였다. 지우는 그 메시지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슬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깨달음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삶.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돌아가겠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근원의 빛은 만족스러운 듯 부드럽게 떨렸고 지우의 의식은 다시 한번 부드러운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자신이 떠나왔던 곳으로 향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링거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둑한 새벽이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경험이었다. 가슴 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와 평화로움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옆 간이 침대에선 지우의 어머니가 쪽잠을 자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지우는 가만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뺨을 어루만졌다. 순간 어머니가 인기척을 느끼고 부스스 눈을 떴다. 지우야, 정신이 드니?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엄마.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어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며칠 후 지우는 퇴원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다고 말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 일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 사건이 오히려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기적과도 같았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가장 먼저 동생의 사진을 꺼내 먼지를 닦았다. 예전에는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제는 달랐다. 사진 속 동생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우는 그 미소를 보며 함께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미안해하지 않을게. 그리고 잊지 않을게. 내 목까지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 사진 속 동생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생을 위해 진심으로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 후 지우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색깔들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 한 조각, 심지어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도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곤 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대학 시절 은사였던 이현우 교수였다. 이 교수는 건축계에서 은퇴한 후 서울 근교에서 작은 전통 찻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이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말에 찾아뵙기로 약속을 잡았다. 이 교수의 찻집은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고 처마빛 풍경 소리가 정겹게 울렸다. 오랜만에 만난 이 교수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온화하고 지혜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어서 오게 지우.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이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지우를 맞이하며 직접 만든 국화차를 내어주었다. 향긋한 차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쓰러졌던 날부터 임사체험,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났던 영적 존재들과의 대화, 그리고 자신이 얻었던 깨달음까지. 혹시라도 교수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 교수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진지하게 지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지우는 마치 큰 비밀을 털어놓은 어린아이처럼 긴장된 표정으로 교수의 반응을 살폈다. 교수님, 제가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했나요? 혹시 헛것을 본 걸까요? 이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닐세.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다네. 자네가 겪은 일도 그중 하나일 테지.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자네가 무엇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일세.
교수의 말은 지우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마치 자신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받고 지지받는 느낌이었다. 저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교수님.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젓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이 교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일세. 진정한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짓는 것이니까 자네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걸세. 그날 이후 지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다니던 회사는 과감하게 그만두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지만 지우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작업실을 얻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임사체험에서 얻었던 영감과 이현우 교수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예를 들어 노숙인들을 위한 작은 쉼터,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심리치료 공간, 혹은 도심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자연을 느끼며 쉴 수 있는 작은 정원 같은 것들이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자금도 부족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줄 파트너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금방 실망하고 포기했을 테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시민단체의 공모전을 보게 되었다. 도심 외곽의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지우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바로 이거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설계안을 만들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자연 친화적이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소통과 교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따뜻함이 묻어났다. 결과는 놀랍게도 당선이었다. 상금은 많지 않았지만 지우에게는 그 어떤 큰 프로젝트보다도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자원봉사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녀의 뜻에 공감하여 재능을 기부하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그들과 함께 땀 흘리며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치유였고 기쁨이었다. 몇 달 후 버려졌던 공터는 아늑하고 아름다운 커뮤니티 쉼터로 탈바꿈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어르신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담소를 나누었으며 젊은이들은 그곳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만든 공간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지우의 디자인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크고 작은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일에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원하는 작업을 선택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지우가 쓰러졌던 그 겨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눈빛은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없었다. 그저 현재의 매 순간을 감사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세상과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다. 가끔씩 아주 깊은 밤 그녀는 임사체험에서 만났던 할머니와 근원의 빛을 떠올리곤 했다. 그때 느꼈던 무한한 사랑과 평화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그녀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이현우 교수의 찻집을 다시 찾았다. 마당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풍경 소리는 맑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서 오게,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이 교수는 환한 미소로 지우를 맞이했다. 네, 교수님 덕분에요. 요즘 정말 행복해요. 지우는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우의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삶이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용기 있게 나아갈 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가능성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지우는 더 이상 거대한 마천루를 설계하는 건축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짓고 영혼에 위안을 주는 공간을 창조하는 진정한 의미의 삶의 건축가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설계도를 펼쳐 보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몰랐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지우의 작업실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 구상 중인 작은 도서관의 스케치가 놓여 있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지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문득 몇 년 전 자신을 짓눌렀던 그 꺼지지 않던 슬픔이 생각났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었다.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녀는 다시 스케치에 집중했다. 선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지우입니다. 아, 서지우 건축가님 되십니까? 저는 얼마 전 공모전에서 배웠던 오후재단 담당자입니다. 뜻밖의 전화였다. 재단 담당자는 지우가 설계한 커뮤니티 쉼터가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비슷한 컨셉의 프로젝트를 몇 군데 더 진행하고 싶은데 지우에게 총괄 디렉터를 맡아줄 수 있겠냐고 제안했다. 그것은 그녀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꽤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과거의 실패 경험이 떠오르며 자신도 모르게 망설임이 묻어났다. 하지만 곧이어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무한한 가능성의 감각과 내가 가진 창조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라던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네, 건축가님이라면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건축가님의 철학을 믿습니다. 담당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지우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래,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안에는 무한한 힘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정을 내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이제 지우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빛깔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깨끗한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그 위에 빛을 담는 건축이라는 제목을 적었다. 그것은 앞으로 그녀가 추구할 건축의 핵심 가치이자 그녀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정표였다. 어둠을 경험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고 상처를 입었기에 치유의 힘을 믿는 건축가. 서지우의 새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 따뜻한 빛을 더하는 설계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지우는 재단과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녀가 설계한 공간들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과 행복을 선사했다.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건축가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이름 앞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건축가라는 더 값진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가끔씩 옛 동료였던 박민준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했다. 그는 과거 지우의 재능을 아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지우야, 네가 요즘 하는 일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예전에 우리가 함께 꿈꿨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어쩌면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민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우는 그저 잔잔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목마르지 않았다.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과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는 날, 지우는 문득 동생의 기일을 맞아 남동생이 잠들어 있는 수목장을 찾았다.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동생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는 여전히 잔잔한 슬픔이 남아있었지만 그 슬픔은 더 이상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삶의 소중함과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주었다. 잘 지내지, 동생아?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내 덕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
네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해 줄 거라고 믿어. 나지막한 목소리로 동생에게 말을 건네는 지우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들을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와 힘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수목장을 나서는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위로 한 조각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순간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무한한 빛, 모든 것을 감싸 안던 그 따뜻한 사랑의 에너지가 다시 한번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잘하고 있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속삭이는 듯한 우주의 응답 같았다. 지우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충만함을 음미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건축 프로젝트와 같았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도 생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설계도, 즉 삶의 방향과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오랜만에 이현우 교수를 찾아뵐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다. 교수는 언제나처럼 반갑게 그녀를 맞이해 주었고 다음 주말에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지우는 교수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았다. 자신이 겪었던 작은 성공과 실패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었던 새로운 깨달음들까지.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잠시 명상에 잠겼다.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확인했다. 빛을 담는 건축, 사람들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는 공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사랑의 에너지. 서지우의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깊은 상실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었던 한 평범한 인간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만난 기적과도 같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에 따뜻한 빛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치유와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설계도처럼 그녀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사랑과 빛, 그리고 희망이 가득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